이 집을 산 지도 언 3년 차가 되어간다. 이곳에는 딱히 정원이랄 것이 없었고 집은 하얀 이글루 같은 형태였으나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으며 텃밭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 무작정 털을 다듬기 시작했고 나는 결국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이룩했다. 그리고 지상 낙원을 완성한 지 반년. 지금부터 이곳의 현지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하겠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이곳은 허허 벌판이었다. 잔디밭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정원도 따로 없었으며 텃밭도 없었다. 그래도 유리 온실이 있어서 소량의 야채를 심어볼 수는 있었는데 당연히 망했다. 처음 심은 야채는 모조리 벌레에게 먹히고 말았다. 마당은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했다. 배수 처리가 되지 않은 마당은 계속 중간에 물이 고여서 정원수 및 온갖 꽃들이 과습으로 죽어갔다. 그래서 해결했다. 땅을 뒤집어 엎고 유공간을 깐 뒤에 흙을 부어서 수평을 맞췄다. 마당 가장자리는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 모양이 균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결했다. 축대를 쌓고 마사토를 부어서 공간을 확장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잡초가 땅을 집어삼켜버린다. 그래서 해결했다. 최대한 벽돌기를 많이 놓았으나 다 놓고 나서야 비닐을 깔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닐을 깔지 않으면 벽돌 틈새로 잡초가 뿜어져 나오므로 벽돌기를 놓은 애초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벽돌을 전부 걷어낸 뒤 비닐을 깔고 다시 벽돌기를 깔았다. 일부 길은 야자 매트를 깔았는데 야자 매트 역시 아래 비닐을 깔아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워질 날씨에 대비해 정원수를 많이 꽂아주고 드러난 땅은 소나무 밖으로 덮어 잡초가 나는 것을 방지했으며 텃밭도 벽돌로 구간을 나누어 최대한 손이 안 가는 쪽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정원을 만들다 보면 지금까지 번 돈을 여기에 모두 꼬라박았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괜찮다. 이 또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한 번만 피땀 흘려서 제대로 가꿔놓으면 여생이 편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완성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정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낱낱이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름다운 타네의 정원에 온 걸 환영한다. 정원의 컨셉은 실용성과 비주얼을 한 번에 잡은 미래형 스마트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좌측으로 보이는 건 엄마의 고려장이 아니고 별장이다. 정문 좌측 울타리에는 분홍 장미가 피어있다. 장미는 꽃만 따주면 가을까지는 여러 차례 꽃을 피우는데 실로 기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꽃을 많이 피우는 대신 장미는 병충해에 약하고 거름을 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아서 관리가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사실 다시 정원을 조성한다면 장미는 심지 않을 것. 이쪽은 정화조다. 정원이 아니라 정화조라고? 정화조는 다시 말해서 똥통이다. 1년에 한 번씩 정화차가 와서 고맙게도 오물을 모두 수거해 간다. 이렇듯 시골집에서 똥통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미관상 그리 보기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일본식 정원을 컨셉 삼아 다갈로 정화조를 덮고 장독을 거꾸로 얹어 그 위를 돌과 이끼로 장식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색 있는 정화조가 완성되었다. 이쪽은 블루베리와 철쭉이다. 여름 내내 블루베리는 맛있게 먹었다. 잡초가 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땅은 다 벽돌로 덮고 나무 밑은 소나무 바크나 자갈을 덮어서 정리했다. 물론 바크나 자갈 아래 비닐이나 부직포를 깔아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깔지 않으면 바크도 자갈도 무용지물이다. 꽃나무 옆에는 수국이 피어있다. 지금은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요즘은 식물들도 햇빛을 견디지 못한다. 하기야 사람도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으면 열사병으로 죽어나가는 판에 식물들이라고 다를 리 없다. 한 가지 차이점은 기후변화로 사람의 개체수가 줄어도 식물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가지 않는 반면 식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인간은 종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맨날 기후재난 영화나 만들지 말고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한 행동들을 직접 실천으로 옮겨야 하겠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네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 사실 나는 우리 집에 심긴 나무들의 이름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예쁘면 화원에서 무조건 업어왔기 때문에 꽃이 필 때까지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잊고 있을 때가 많다. 그냥 충실한 인간 노예답게 밤낮으로 물을 줄 뿐이다. 이 이름 모를 나무 아래에는 리틀 루비를 심었다. 원예 초짜는 나무 관리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거나 병든 가지는 잘라주고 기생식물을 걷어주고 가끔 영양제를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분자는 몇 월 달에 열매가 맺히나? 18월에 계속 열매가 맺히고 오, 거미줄. 나무에 친 거미줄도 되도록 걷어준다.
거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거미줄이 너무 많으면 나무 안쪽으로 빛이 잘 안 들어서 나무가 병들고 만다. 부디 집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길 바란다. 여기 이게 의아리. 의아리랑 색깔이 너무 좋아. 이 조합이. 옆에 옐로봉이고요. 엄마의 별장 앞쪽은 장미와 의아리 그리고 옐로우봉을 심었다. 엄청 컸다 옐로봉. 옐로우봉은 처음에 심었을 땐 꽃갈콘만 하더니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다. 터가 잘 맞는 모양이다. 이쪽에는 태양광을 설치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망설였지만 전기요금이 살벌하게 오르는 바람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과 시 보조금이 있는데 나는 운이 좋아서 둘 다 당첨된 덕분에 자가 부담금을 140만 원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똑똑하게 했구만. 올해 운은 여기 다 썼다. 보조금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손빠른 업체를 잘 선정해야 빠른 신청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엄청 폭죽처럼 생긴 꽃이 있네. 이름이 다이너마이트라고? 별장 뒤쪽에는 측백나무를 줄줄이 심었다. 측백나무. 너무 잘 자라나네. 측백나무는 겨울에도 풀을 정원의 꽃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정원의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이쪽이 온실이고 지금 온실 안에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이쪽은 이제 나무 정원. 이것도 키우고 있는 거야? 청송이라는 약초고 이것은 청궁과 백출이다. 백출 약재로 쓰는 거. 위장에 좋은 약이다. 약재로 쓰는 풀이라길래 심었지만 먹어본 적은 없다. 위장이 안 좋아지면 먹을 텐데 그냥 영영 먹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다. 자연과 교감 중인. 백출 옆에는 보랏빛 꽃이 피었다. 무슨 꽃일까? 퀴즈다. 이 꽃이 뭐게? 엉겅퀴 아니야? 그렇다. 이것은 엉겅퀴다. 나물 화단에는 엉겅퀴가 많이 심겨있다. 고려 엉겅퀴, 울릉도 물 엉겅퀴도 있고 곤드레 나물도 있다. 나물들은 순이 연할 때만 먹을 수 있어서 초봄에는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키가 자라고 잎이 억세지면 더 이상 식용이 아니게 된다. 그때부터는 그냥 잡초다. 아쉽게도 지금이 바로 그 비수기다. 현재 모든 나물들은 관상용이며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먹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방풍나물. 이것은 방풍나물이다. 내가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 줄기와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약초로 쓰는 나물인데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이라고 불린다. 요즘 2030 통풍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이런 나물들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외에도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을 줄이고 맥주, 소주, 와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주와 탄산음료를 자제하고 고기류 섭취를 멈춰서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을 발생시키는 주범들을 멀리해야겠지만 아무튼 방풍나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다. 잡초는 눈에 보일 때마다 뽑아준다. 나를 잡아서 뽑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이 습관이고 생활이어야 한다. 시골에서의 여가 시간은 대부분 잡초를 뽑으면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곳은 유리온실이다. 사실 이 집의 가장 멋진 곳 중 하나인데 겨울에도 불을 떼주면 한겨울까지 잎채소를 먹을 수 있다. 새로 다 심었네. 수확 다 하고. 원래는 고추와 토마토 등이 잔뜩 심겨 있었지만 이번에 싹 다 걷어내고 새로 청경채와 상추, 배추 등등을 심었다. 고수도 있다. 우동에 넣으면 이렇게 온실은 주기적으로 리뉴얼을 해주는 재미가 있다. 이것은 방아다. 아 이게 방아야? 방아. 깻잎 아니었어? 사실 여전히 초보 귀촌인인 나는 이것과 깻잎이 구분이 잘 안 가서 방아를 깻잎처럼 먹고 있다. 맛도 모양새도 비슷해서 아직도 차이를 잘 모르겠다. 오. 너 이거 뭔지 알지? 이것은 아스파라가스다. 근데 아스파라거스 심은 거 이렇게 자랐어. 아스파라거스라고? 심었다가 미처 먹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나 자랐다.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밑에 대만 먹는 거야? 가끔 작물들을 보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지만 열심히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디 나의 뇌가 계속해서 힘내주길 바란다. 온실 앞은 땅이 습해서 자꾸 물이 차는 마의 구간이다. 처음에는 이곳에 공작 단풍과 라벤더를 심었다가 나무들이 누렇게 죽어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바탕 흙을 돋궈서 수평을 맞춘 다음 물을 많이 먹는 식물들로 재구성을 했다. 여기는 물 많이 먹는 애들을 심어야 된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텃밭이 만들어진 듯한 기분이다. 여기 심은 칸나는 마치 공룡시대의 꽃처럼 생긴 신기한 꽃이다. 펴있을 때 모습이 웅장한 대신 시들었을 때 모습이 흉물스럽기 때문에 시들면 얼른 꽃을 따준다.
이것은 모시떼다. 모시떡 해먹는 거. 모시떡을 해먹는 식물이지만 역시 먹어본 적은 없다. 능게 승마. 이쪽은 눈개승마다. 아스파라거스처럼 초반에 순 올라오잖아? 그럼 그걸 잘라서 먹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고기만. 초봄에 올라오는 순을 먹으면 고기 맛이 나며 뿌리는 승마라는 약재로 사용된다. 지금 약간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여름이 길어지면서 뜨거운 햇볕을 못 견디고 잎사귀가 모조리 타버렸다. 고기맛 나는 풀은 내년 봄에 시식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 집 수도가입니다. 우리 수도가인데 우리가 집에 연못이 없잖아. 연못 만들 돈도 없고. 수도가 옆은 자체 제작한 고무다라의 연못이다. 연못을 파면 좋았겠지만 그럴 돈까지는 없어서 고무대야에 수련을 띄웠다. 이렇게나마 수련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이다. 단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게 우리 집 모기야. 여기에 온 동네 모기들이 전부 알을 까서 이곳이 모기 유충 인큐베이터가 됐다는 사실이다. 저번에 알아보니까 장구벌레 엄청 많더라.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잠자리들도 알을 많이 깐다. 이게 잠자리 새끼들도 많아. 그래서 여기서 자연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나의 연못은 절묘한 우주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바늘꽃이다. 번식도 잘하고 꽃이 화사한 데다 오래가서 한번 심어놓으면 제 몫을 톡톡히 하는 효녀다. 바늘꽃의 특징 중 하나는 근처에만 가면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벌들이 바늘꽃 진짜 좋아해. 보면은 안에 다 벌이야. 요즘은 벌 보기 힘들잖아. 다른 꽃에서는 쉽게 들리지 않는 반가운 소리다. 바늘꽃을 벌이 많이 찾는 건 이것이 밀원식물이기 때문이다. 밀원식물은 꽃과 꽃가루를 통해 꿀벌의 생산을 돕는 식물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벌을 보고 싶으면 바늘꽃을 심으면 된다. 좋은 정보다. 꿀벌 보고 싶으면은 이런 거 해. 벌이 많으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우리 집 벌들은 다행히 집주인을 닮아 아주 온순하다. 한 번도 쏘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늘꽃 주변을 지나다닐 때도 마음 편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쪽이 엄마 정원이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정원을 있고. 대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야자 매트를 깔았다. 잡초를 방지하려고 깔았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잔디가 자꾸만 사이드를 치고 들어와서 요즘에는 잔디를 계속 뽑아주고 있다. 야자 매트 옆으로는 종려나무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었다. 종려나무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데는 탁월해서 이 나무들만 있으면 해외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 얘 우리 집 적응 못할 줄 알았더니 그냥 막 계속 피우네. 종려나무는 사실 더운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지만 우리 집에 온 아이들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었다. 사장님 말에 따르면 겨울에는 나무 기둥을 비닐로 싸주면 된다고 한다. 아직 겨울을 나보지 않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월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싸주래. 그럴 수 있다고. 절대 주면 안 돼. 부디 이번 겨울에 잘 생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기 보면은 미니장미. 미니장미. 정문 옆에는 흰 장미와 노란 장미를 심었다. 난타나. 란타나는 꽃 크기는 작지만 한 번에 빨강, 주황, 노랑 등 다양한 색의 꽃이 덩어리져서 피기 때문에 아주 귀엽고 예쁘다. 그 옆에 심긴 아이들의 이름은 모르겠다. 그냥 예뻐서 심었다. 사실 예쁘면 다다. 여기 보이는 분홍 달맞이 꽃은 한국의 야생화인데 잘 번지기 때문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심어줘야 한다. 이파리가 자색인 나무는 자엽 백일홍이다. 자색 이파리에다가 흰꽃 피고 엄청 예쁘겠지? 꽃 피면. 자색잎에 흰꽃이 피기 때문에 색다른 매력이 있다. 이런 나무들이 정원 곳곳에 있으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해당화는 피어있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꽃잎이 다 떨어져 있었다. 해당화. 갑자기 머리카락이 몽땅 날아가고 두피만 남겨진 꼴이 됐다. 우리 정원 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백일홍은 사실 털을 많이 가리고 적응을 잘 못한다고 나무 파시는 분이 걱정을 하셨지만 다행히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잘 적응하여 현재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원래 백일홍이 적응 잘 못하는데 우리 집에서 이만한 거 심었는데 적응을 잘했어. 엄청 커졌네. 나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내가 보탠 건 없지만 그래도 무척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자엽 자귀나무는 잎이 붉은색인 자귀나무다. 빨간 새같이 생긴 꽃이 아주 이색적인 매력적인 나무다. 자귀나무도 우리 집에 적응을 잘해서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왠지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자라고 있다.
결국 물구나무를 서서 다리를 찢고 있는 수영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이 녀석이 과연 어디까지 옆으로 자랄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맛도 있고 꽃도 이쁘다면 잔데. 이것은 꽃도 예쁘고 맛도 있는 잔대다. 그 옆으로 보이는 건 귀하고 비싼 품종인 목수국이다. 이거 귀한 거야 이거. 다 누웠는데 목수고 귀한 몸이. 그런데 얘들이 요즘 피곤한지 자꾸 누워있으려고 해서 걱정이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 잘 알겠지만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는 엄마 별장의 뒤편인데 이 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누추한 곳에 모신 이유는 목수국이 반그늘 식물이기 때문이다. 직사광선은 이들에게 치명적이다. 비싼 식물을 허무하게 죽일 수는 없으므로 식물을 데리고 올 때마다 최소한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편이 현명하다. 어수리 나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인데 오수리나물이 정원에 있는 나물 중에서 탑3라는 제일 맛있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맛있다고 한다. 다른 나물들도 많지만 어릴 때부터 편식을 하던 습관을 여태 고치지 못해 나물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물은 어수리와 방풍, 방아, 곰취, 취나물, 곤드레이고 나머지 나물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심은 것은 주변 어른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의 나물 정원은 휴머니즘의 증거다. 이건 취나물이다.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에 좋고 피로회복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런 건강과 관련된 이점을 언급하기 전에 취나물은 맛있다. 얼른 봄이 돌아와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취나물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한다. 여기 이제 그늘지고 습하단 말이야 땅이. 습한 데는 그 다른 꽃들 심으면 잘 안 되니까 이쪽에다 써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목수국이나 나물 같은 걸 심어주는 거지. 애들이 잘 자라니까. 그늘이 진 곳에 꽃을 심으면 뿌리가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늘지고 습한 곳에는 물이 많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어준다. 그것이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균형이 잘 맞는 정원을 가꾸는 방법이다. 죽은 가지나 시든 잎은 때때로 잘라줘서 식물들이 얼른 새 잎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시금치원은 남천. 남천나무는 울타리수다. 은근히 털을 가려서 맘에 들지 않는 땅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리 땅과는 합이 잘 맞지 않는지 처음 심었던 상태 그대로 성장이 멈춰버렸다. 태어난 생김새 그대로 그냥저냥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다만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집 정원에는 안개나무도 몇 그루 있다. 안개나무는 꽃이 빨간 안개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원래 이런 나무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 이 꽃을 봤을 때는 그저 감개무량한 심정이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많다는 걸 요즘도 나는 매일 새로 깨닫고 있다. 머리통에 잠자리 붙었어. 잠자리가 이렇게 예쁜지도 시골에 와서 처음 알았다. 잠자리는 모기를 잡아먹는다. 익충도 이런 익충이 또 없다. 그와 친구를 맺으며 이렇게 자연의 일부가 되어간다. 여기가 우리 집 하이라이트. 정원의 중앙에는 파고라가 있다. 파고라의 내 귀퉁이에는 블루 에로우를 심었다. 요게 저번에 나왔던 블루 에로. 원래 나의 맥히마는 이거 속성수랑 빨리 자라. 블루 에로우는 병충해와 가뭄에 강하며 속성수라 2-3년만 기다려도 3m까지 성장한다. 벌써 50cm 정도 자란 걸 보면 속성수라는 얘기는 거짓이 아닌 듯하다. 등나무 심은 지한 1-2년 됐는데 벌써. 등나무 또한 성장하는 기세가 엄청나서 파고라를 뒤덮을 정도로 성장했다. 아직 녹색 지붕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뭇잎 지붕을 가진 파고라를 만들고 싶다는 내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현될 것 같다. 등나무는 총 3가지 색을 심었는데 흰색과 보라색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꽃이 피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분홍색 심었나? 아, 너꽃 피면 알겠지. 뭘 심었어. 등나무와 함께 심은 것 중 하나는 능소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오렌지빛을 띠는 꽃이었는데 실물은 좀 더 칙칙하고 어두운 색의 꽃이었다. 이것이 인터넷 쇼핑의 폐해다. 인터넷 사진은 실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이게 나중에 막 줄기 굵어지고 막 엄청 큰 나무 되잖아. 내게는 다래나무도 있다. 다래는 한국의 키위라고 할 수 있다. 아, 우리 집 다래나무 수확량 1. 올해 수확량은 1개다. 한 알 열렸다. 하지만 이조차 지금 먹을 수는 없다. 다래는 서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맛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집의 유일한 다래를 온전히 수확할 때까지 나는 이것이 새나 벌레에게 먹히지 않도록 면밀히 보호 관찰할 예정이다. 하나 있으니까 이거 이제 나눠 먹는 거야. 수확하는 그날이 오면 이것을 5등분해서 온 가족과 나눠 먹을 예정이다.
이제서야 옷을 거꾸로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민망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거꾸로 입고 있었으므로 남은 영상에서도 옷은 거꾸로 입고 있겠다. 양해 부탁드린다. 울타리 옆에 있는 황금색 잎을 가진 나무는 황금 회화나무이며 이것은 삼색 버드나무다. 세렉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동그란 모양이 제일 예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머리를 깎아주고 있다. 정문으로 향하는 길은 화분들을 놓아서 밀도 있게 구성했다. 수련도 항아리에 조금 담아놓았다. 정원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막막할 때는 화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방을 꾸밀 때 소품이 중요한 것처럼 정원도 여러 소품을 활용하면 공간의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천인국, 서인국이 아니고 천인국. 화분 안에는 꽃이 아니라 괭이풀이 잔뜩 자라고 있다. 화분이 횡하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유지하고 있다. 매번 그 사실을 까먹기는 하지만 말이다. 잡초라고 생각해서 뽑아버리려다가 이걸 일부러 남겨두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짓을 1년째 반복하고 있다. 로아가 이 꽃이 뭐냐고 물어봐서 안개꽃이라고 대답했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즘은 사람 얼굴과 이름을 비롯해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뭐야 이게? 소나무에 거미가 집을 쳐놨길래 미안하지만 철거했다. 나무들은 거미줄이 많이 치면 시달리는 것 같다. 보기에도 안 좋고 잎들이 누리끼리해지면서 갈변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미는 능력 있는 친구니까 딴 데 가서 집을 알아보길 바란다. 칸나 뒤쪽은 나물 정원이다. 맛도 있고 꽃도 예쁜 나물들 위주로 심었다. 울릉도 부지깽이와 어수리 나물도 여기 심었지만 현재는 잡초에 파묻혀서 자취를 감췄다. 울릉도 부지깽이는 겨울에 눈 속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사계절 채취가 가능하며 맛이 좋다. 영양가가 높고 기관지, 천식 등의 효과가 있는데 벌레들도 그걸 아는지 열심히 뜯어먹는 중이다. 구독자분들께 잡초가 정리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정리를 마쳤다. 잡초가 없으면 이런 모습이다. 눈에 잘 담아두시길 바란다. 이것은 원출이다. 독성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골로 갈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무턱대고 먹은 뒤에 배탈이 나서 진짜 골로 갈 뻔했기 때문이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물에 담가둬서 독기를 뺀 다음에 드시기를 권장한다. 안 그러면 설사병으로 인한 탈수가 어떤 건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취나물과 엉겅퀴다. 지금은 먹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일단은 꽃을 즐기면서 내년 봄을 기약하고 있다. 그 사이에 심긴 공작 단풍은 현재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 중이다. 접지를 한 나뭇가지만 혼자서 폭풍 성장하고 있고 본체인 공작 단풍은 잎이 모두 말라서 떨어져 버렸다. 엑스를 한 애가 안 죽고 다른 가지들은 지금 사람이 진짜 공작처럼 생겼네 이제. 계기 주인을 몰아낸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공작 단풍이 아닌 건 아니어서 그냥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 여름에 장미가 폈던 집 앞의 아치에는 이제 장미꽃 대신 미니 나팔꽃이 피었다. 병든 장미잎이 하루 종일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쓸어주고 있다. 하지만 사실 장미잎보다 더 큰 문제는 장미에 들러붙은 벌레다. 바로 장미 등의 잎벌이다. 불기가 아니라 애벌레야. 이제는 이것이 장미인지 벌레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애벌레들이 장미를 뒤덮고 있는데 기후온난화로 벌레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추워져가지고 얘네 다 얼어 죽거나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데도 안 가고. 아우. 이놈들은 장미 잎사귀를 남김없이 뜯어먹는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내가 직접적으로 맞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은 얼른 날이 추워져서 애벌레들이 뭔가가 되어 날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치달았는데도 온난화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뚝배기를 이름 모를 꽃과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거 되게 화려한데. 정원 되게 화려해지. 그러니까 저거 이름 지난번 알려줬잖아. I forgot. 이름들은 다 잘 모른다.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으면 기억은 그대로 소멸해버린다. 네이버 식물 찾기도 잘 안 된다. 맨날 잘못된 식물들만 알려준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과 동거하듯 이들을 어색하게 보살피고 있다. 집 들어가는 길 양 옆으로는 세모나게 벽돌을 놔서 조금 독특한 형태로 정원을 구성했다. 세모난 정원에는 각종 야생화들을 하나씩 심었고 안 쓰는 항아리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고전적인 느낌을 살렸다. 흔히 정원에 심는 이 식물의 이름은 모르겠다. 영상을 찍으면서 깨달은 건데 나는 아는 게 거의 없다. 이름 까먹었어. 아, 왜 까먹어. I don't remember anything.
아치 밑에는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었고 꽃만 심으면 심심하니까 잎사귀 색이 예쁜 나무들도 중간중간 배치했다. 꽃 피는 시기가 지나가면 이런 나무들이 남아 사시사철 꽃이 피어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정원의 식물 조합이 중요한 이유다. 나물 정원 반대편에는 장미 정원이 있다. 우리 집 정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집 바로 앞에 있어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예쁜 장미가 한눈에 보인다. 여기 저 장미 특이하잖아. 보라 장미야? 이곳에는 보라색 장미와 더불어 각양각색의 장미들이 있다. 나는 이 정원을 계획할 때 정돈된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정원을 원했다. 그래서 꽃들의 색을 통일하지 않았고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여러 가지 색으로 정원을 꾸몄다. 이제 집 뒤쪽으로 가보겠다. 엄마의 별장처럼 우리 집 공터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이건 낮 시간에만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생기면 태양열 배터리를 사서 저녁에도 태양열 전기로 집안 전기를 돌릴 계획이다. 이 뭐야 이거 엄청. 집 뒤쪽에는 텃밭이 있다. 영국을 다녀오는 동안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정글이 되어버렸지만 가지와 고추는 그 가운데서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다. 고구마도 여기 어딘가에 여러 줄 심겨져 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수확을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여러 번 고구마 농사를 말아먹었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하리란 확신이 있다. 그렇게 나는 구왕작물의 제왕이 될 것이다. 텃밭의 오른편 집 테라스 쪽에는 호박과 밤나무를 심었다. 수확을 앞둔 탐스러운 모습에 군침이 돈다. 텃밭에도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인 무당거미가 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산모기를 잡아먹고 요즘 극성인 동양 하루살이도 주식으로 한다. 벌레와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시골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작고 소중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원 소개를 모두 마쳤다. 늘 배경으로만 등장하던 정원을 한 번쯤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꽃과 나무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보았다. 무더운 날씨에 굴하지 않고 계속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집의 모든 식물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바이다. 그럼 이제 잡초를 더 뽑아보도록 하겠다. 사실 설명을 하면서도 자꾸 잡초가 눈에 밟혀서 혼났다.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원을 더 관리해야겠다. 할 일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틈만 나면 약속을 잡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도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곤 했다.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혼자가 되면 공허함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어딘지 모르게 허탈했고 외로웠으며 불안했다. 그런 감정들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내면의 결핍이란 그런 것이었다. 군중 속에 있는 것만으론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고 쇼핑을 하거나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밖을 향한 욕망에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것은 을의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기 마련이었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은 마음에 허기만 남길 뿐이었다. 귀촌을 한 뒤 한동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외로움은 필연이었지만 헛헛한 마음은 혼자만의 몫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바람이 스미는 것 같을 때마다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주변 환경을 돌봤고 그곳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삶의 지침서가 되어줄 책을 읽었다. 씨앗을 심고 내 손끝에서 시작된 생명이 생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건전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은 나를 온전하게 했고 내면의 결핍을 잊게 했다. 마음이 충만해지면 삶이 소박하고 단순해진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게 된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건 어쩌면 이토록 간단한 일이었다. 책 월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람들은 진리가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너머 아득한 저편. 아담이 생기기 전 또는 최후의 인간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물론 영원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신은 지금 이 순간의 정점에 있고 이 순간보다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은 없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충만한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다. 느낀 점, 내일은 정원에서 또 무슨 일을 할까?